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업업 스타트업 시간이죠. 생생한 스타트업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고려 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인사팀 경력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한 분 중 경력이 5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인 과장급의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중견기업과 대기업 인사 담당 및 총괄 업무 경력이 있는 분, 인사 ERP 전산 개발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23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다산북수에서 경제, 경영, 자기개발 분야와 해외 문학 분야, 도서 편집자를 모집합니다. 단행본 도서 기획 및 편집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단행본 편집 기획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국내서 기획 및 편집 경력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파주 출판단지 내에 있고요. 모집 기간은 11월 7일까지며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풍인무역 인사총무팀에서 경력 정규직인 총무 담당자와 1년 계약직인 인사총무 담당자를 채용합니다. 두 분야 모두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하고요. 경력직의 경우는 2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하고 운전과 영어, 베트남어가 가능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에이텍 마케팅팀에서 경력직 정규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별은 무관하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분 중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인 대리에서 과장급인 분을 모집하고 있고요. 영어 또는 중국어가 가능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7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취업과 창업의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이죠. 업업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 대표님 항상 바쁘시잖아요. 이번 주도 많이 바쁘셨죠? 네, 제가 지난 방송 때 방송 끝나면 바로 부산 내려간다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요. 부산 출장 잘 다녀왔고요. 네. 저희 부산 지역의 스타트업들 모여가지고 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부산 지역 협의회를 만드는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또 다음 주에 그 부산에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하반기 워크숍을 한 100명 정도 창업자들이 모여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제 몇 번 더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산이랑 또 올해 연말에 또 인연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전해주실 스타트업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화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스타트업 서비스를 하나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네. 혹시 타다라고 들어보셨는가요? 타다? 아니요, 전 네. 처음 들어봅니다. 네, 네네. 뭐죠? 소카는 들어보셨죠? 그럼요. 그 소카의 자회사인 VCNC에서 새롭게 선보인 승차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인데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소카는 저희가 운전할 차를 빌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타다는 이제 차도 빌려주고 운전하실 분까지 같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탑승을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택시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택시 서비스는 아니고 11인승 이상의 렌터카 인 경우에는 일종 면허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렌터카를 빌릴 때 기사분을 같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분이 11인승의 승합차를 운전해서 저희를 태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스마트한 배차 시스템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드라이버 분이 와서 태워주시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일단은 보통 이제 택시를 부르고 나면 한 차에 한 3명, 4명 정도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1인승이라고 하니까 좀 단체로 이동할 때 참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는 좀 금액이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혼자 불러도 태워주시고요. 여러 명도 물론 탈 수 있고
저도 이거 이제 출시한 지 이제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네. 한 2번 정도 탑승을 해봤습니다. 이제 설명으로는 이제 택시 요금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비싼 정도, 네. 한 20% 정도 비싼 정도라고 오. 이야기하는데요. 뭐 저도 이제 체감상 택시 요금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아니었고, 그리고 이게 또 요금보다도 굉장히 그 호평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이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이제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그동안 택시를 탑승할 때 불편했던 점, 기존 서비스에서 불편했던 점을 대폭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탑승하면 뭐 이제 문도 자동문으로 이제 그 열어주시고 오. 닫아주시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충전기라든지 무료 와이파이라든지 뭐 방향제, 그리고 그 처음 타는 승객한테는 이제 선물도 주시더라고요. 네. 웰컴 키트라고 해서 선물도 오. 주시고, 또 저희가 택시 타다 보면 가끔 이제 그 기사분이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투머치 좀 토커. 쉬고 싶은데. 예. 네네네. 특히 맞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뭐 결혼은 했냐, 뭐 예, 어디 가는 좀 길이냐 이런 피곤할 쓸데없는 수 있죠. 이 필요 없는 대화는 전혀 안 하세요. 오, 물어보는 거에만 네. 이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드라이버 분들이 또 굉장히 이제 그 숙련된 분들이시더라고요. 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그 호평을 받고 있고요. 이런 그 어떤 모빌리티의 다양한 서비스는 타다가 최초는 아니고, 예전에 이제 공항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벅시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 출퇴근 셔틀을 운행하는 뭐 모두의 셔틀 같은 서비스도 있었는데, 뭐 이 타다 서비스도 앞으로 장애인용의 이 타다 어시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웨딩카, 네. 아니면 이제 골프 치러 갈 때 라운딩을 그 전체적으로 이제 11인승이니까 네 명 다 이제 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런 스타트업 서비스가 늘어나는 거는 이제 이용자인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좀 회식 끝나고 나면 택시 여러 대 부르느라 항상 막내들이 고생하거든요. 굉장히 좀 유용한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그 대기업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2가지 정도 이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네, 삼성이랑 예, 롯데. 예. 또 다른 곳도 소개를 안 시켜드리면 섭섭해하실까봐 이번 주에 좀 그 총정리 차원에서 오. 다른 그룹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그룹도 궁금하네요.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이제 GS 그룹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GS도 굉장히 이제 스타트업과의 상생이라든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세요. 여기는 이제 그 그룹사 중에 GS 홈쇼핑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그 총 380개 스타트업에 2,700억을 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 대표적인 행사가 있는데요. 네트워킹 행사인데 GWG, Grow with GS라는 이제 이름으로 해서 이제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은 GS 홈쇼핑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GS 칼텍스, GS 리테일, 그리고 GS 글로벌, GS 건설, 이런 그 많은 회사들이 참여해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듣고 또 거기에 이제 지원과 투자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S 그룹의 지원 사업 알아봤고요. 다음은 또 어느 회사인가요? 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었는데 현대자동차 그룹, 그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그 그룹사이죠. 근데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전에는 좀 약간 아쉬운 평가를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국내 스타트업보다는 해외 스타트업에, 글로벌 스타트업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면 이제 뭐 AI라든지 모빌리티 쪽 스타트업, 퍼셉티브 오토마타라든지 메타웨이브, 또 미국의 이제 모빌리티 기업인 미고, 또 호주의 카 넥스트 도어라고 또 모빌리티 서비스가 있는데, 네. 이런데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최근 들어 이제 그 국내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또 국내 스타트업의 육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제로원이라는 이제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설립을 하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국내 창의 생태계 활성화 목표로 이제 뭐 일종의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플랫폼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현대차 원효로 서비스 센터가 지금 그 부지가 비어 있는데, 네. 거기에 제로원데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이제 예술가들의 창의성까지 증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저도 다녀와 봤는데요. 네. 굉장히 재미있게 꾸며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은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지원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상생하는 방법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소개시켜드릴 게 많이 남았고요. 네. LG그룹 경우에도 이제 계열사들이 적극적인 이제 스타트업의 지원 상생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LG그룹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그 R&D 부분에 많이 집중해서 또 R&D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인큐베이팅 컨테스트 이런 거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을 발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이제 LG전자의 프로그램이 또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또 드림플레이라는 프로그램, 뭐 LG CNS는 또 스타트업 몬스터, 그래서 계열사별로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또 가지고 계세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LG그룹의 R&D 기능들을 다 모아서 그 마곡지구 아시죠? 거기에 이제 LG 사이언스 파크라고 네. 크게 이제 그 오픈을 했는데 오. 여기에서 스타트업 테크 페어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계열사들 그리고 그 포함해서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LG 화학, LG U+ 이런 한 10여 개 이제 그 계열사들의 연구 개발 인력들이 함께 모여서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를 피칭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지원 방법도 논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죠? 또 남아 있죠? 네.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만 이제 더 소개시켜 드릴 예. 텐데요. 하나그룹하고 SK그룹. 먼저 SK그룹 말씀드리면 SK그룹도 이제 대표 계열사인 SK텔레콤 그리고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SK텔레콤은 트루 이노베이션이라는 또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그 뭐 SK텔레콤이다 보니 이제 5G 관련 스타트업들을 그 10개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이게러지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사내 벤처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그룹은 지난주에 제가 그 하나 드림센터 잠깐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펀드도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또 드림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온오프라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창업자들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또 이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까지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제가 많은 프로그램 소개시켜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대기업들이 왜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투자하는가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단순히 이제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세계적으로 이미 성장한 기업이 다시 성장을 이어가기는 그 혁신을 이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게 이렇게 대기업처럼 잘 짜여진 체계적인 조직에서 일어나기보다는 굉장히 유연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스타트업들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또 투자도 열심히 해야 결국은 자신의 성장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최성진 대표님과 함께 대기업들의 스타트업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 변호사님을 모셔서 스타트업 관련 법률 상담을 했잖아요.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번 주에도 변호사분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오성환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바른의 오성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조언을 해주시려고 나와주셨는데 일단은 변호사님 이렇게 스타트업 준비하시는 분들 또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법률 조언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좀 간단히 뭐 아주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이렇게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률 멘토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병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를 예약을 할 경우 예. 저는 그 전날부터 밥맛이 없어지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저희들은 굉장히 치과를 두려워하지만 치과 치료를 열심히 받습니다. 그런 이유는 치과를 가는 이유는 평소에 잘 관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조속히 치료를 할 경우
나중에 오히려 시간이 흐른 뒤에는 병원을 갈 일이 없어지고 큰 돈을 들일 일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스타트업들에게 법률 조언 같은 것도 비슷한 개념이네요. 나중에 있을 더 큰 손해나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좀 조언을 듣는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병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한다면 나중에 아주 돌이키기 힘든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특히 자금, 인력, 경험 등이 부족한 취약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한데요. 현실적 여건으로 핑계만 대기에는 비즈니스 세계가 굉장히 가혹합니다. 허술하게 대비하고 시장에 나섰다가 제대로 맞서보지도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어른을 될 때 단계별로 백신을 맞는 것처럼 기업이 성장을 할 때도 단계별로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본격적으로 스타트업을 위한 예방 접종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성환 변호사님과 함께 가장 좀 많이 겪는 법률 이슈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률 이슈가 가장 좀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종류별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겪는 이슈입니다. 선도 업체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스타트업의 경우입니다. 네, 일단 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설립된 지 1년 된 헬스케어용 부품 제조사입니다. 기존 제품 대비 획기적인 방식 설계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원래 이 시장은 A, B라는 두 회사가 양분하고 있었는데 후발주자인 B사가 A사를 특허 소송으로 제압해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B사가 A사를 특허 소송에서 이긴 경험을 믿고 저희 회사를 같은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거겠죠.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의 영업 비밀도 공개가 될 텐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좀 후발주자들이 많이 겪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런 경우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에도 있듯이 B사의 경우에는 이미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또 소송을 하다 보면 영업 비밀을 상대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깔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도 업체들은 대개 기술과 아이디어로 획기적인 제품을 들고 나온 스타트업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특허 소송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대처법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첫 번째는 소송 중에 고객사한테 저희의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 선도업체는 특허 침해 소송이 확정되기도 전에 특허 침해품이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는 이것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내용 증명, 우호적인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저희 업체들한테 모두 발송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평판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 이런 사건을 맡아서 소송에서도 이기고 시장에도 안정적으로 진입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허 침해 경고장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런 거랑은 소송이랑은 좀 다른 개념일까요? 그렇습니다. 소송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저희들은 답변을 해야 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답변을 안 할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초래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답변을 했다가 추후 협상 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조서연 아나운서님이라면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변호사님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성진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도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답변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답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답변을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답변을 안 하기도 애매하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경우에는 추후 검토 후 답변을 하겠다라는 아주 잠정적인 답변만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특허권자의 경고장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입장 표명도 되고요. 또 시간을 벌 수 있기도 됩니다. 네. 또한 내부 검토 결과 특허 침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도 특허 침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허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협상에서 물러설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 명의로 답변을 보낼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기보다는 법률사무소, 로펌,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보내면 법률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억을 좀 해두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좀 가끔 기사를 보면요, 이게 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도 일단은 좀 경고를 하고 보는 이 무분별한 다툼도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자는 무분별하게 경고장을 남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발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특허권자한테 침해 입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허 침해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 발명과 침해품을 기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경고장을 보낸 특허권자라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답변서가 오고 가는 도중에 특허권자의 의도 및 준비 상태 등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특허권자의 태도를 보고 케이스별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케이스별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 분쟁을 포기하고 타협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분쟁을 해서 이길 만한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협으로 간다고 결정이 나더라도 특허 침해임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호적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타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도로만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타협을 하다가 다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오늘 방송 보고 진짜로 좀 특허 침해를 한쪽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악용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역으로 좀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걸 악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정당한 법적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허권자 또한 공격할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 대 법으로 정당하게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바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기존에서 이렇게 좀 아까 저희가 만난 사연처럼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업체들이 이 텃세라고 하나요? 이 스타트업 회사들을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소개된 스타트업과 비업체의 관계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실수를 찾아내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이 행정적인 실수를 조금만이라도 하더라도 관공서에 신고를 해버리고 또 그렇게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특허 침해 소송으로 또 괴롭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서 제조 방법 또 영업 비밀을 알아내려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허 침해 소송에서 그런 것들이 좀 속속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구체적으로 특허권과 상대방이 쓰고 있는 침해품을 아주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도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서로의 자료가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됩니다. 네. 그러는 과정에 당연히 서로의 영업비밀이 공개가 일부분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전에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도 필요할 테고요.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법률 자문을 한 케이스인데요. 한 캐릭터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 과거에 인기를 끌었던 만화 캐릭터를 새롭게 만들어서 제품화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저희한테 사전에 상담을 구했는데요. 이런 캐릭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짚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캐릭터의 저작권과 디자인권이 지금까지 존속을 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되고 만약에 존속을 한다면 이 저작권과 디자인권을 무효시킬 수 있는지 무효시킬 수 없다면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가 넘어서면 그 다음에 다른 업체로부터 다른 은행이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를 받은 다음에는 내부적으로 지분 안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캐릭터 사업이 출시가 되면 또 후발 업체가 또 등장을 해서 이 캐릭터를 또 모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조속히 막기 위해서 디자인권과 저작권 등록을 미리 해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법률 자문을 잘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 없이 시장에 조기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시간이나 비용적 손실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요. 시장 진입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좀 기억을 해라라고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스타트업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또 수많은 법률 자문과 소송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법률 자문을 받아서 법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은 항상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지장을 줄 뿐만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막대한 법률 비용이 투입됩니다. 스타트업은 좋은 아이디어와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 운영의 경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과 회사 경영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이 바로 회사의 성공이다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스타트업은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네, 반대 경우라고 하셨는데 제품이랑 상관없이 잘못된 경영 어떤 게 있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조세를 미리 검토하지 않아서 사후적으로 세금 폭탄을 막는 경우. 네, 그 두 번째로는 또 특허를 미리 받아놓지 않아서 기술 탈취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원들에게 전직금지나 영업비밀 서약서를 사전에 받아놓지 않아서 직원들이 경쟁업체로 대거 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한두 가지만 터져도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예, 대충 들어봐도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치명적인 문제들이 아닌가 싶어서 좀 초반에 많은 좀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코스포에서도요, 여러 가지 법률 자문 이용하신 이유가 이런 경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허와 관련된 문제 많습니까? 네, 지금 오성환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법률특허지원단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예방적 법률 자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이 발생하고 나서는 굉장히 이미 늦은 상황이 그러니까요. 많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특허 문제에 관련해서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허를 등록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다른 서비스들을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특허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했더라도 나중에 후발주자가 특허를 먼저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자신의 서비스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방어적 측면에서도 특허를 보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요즘은 이제 글로벌 진출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선출원되거나 이미 공개된 거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특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글로벌 특허 문제도 미리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냥 이렇게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만 가지고 덥석 스타트업 시작하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자,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변호사님께서도 창업을 준비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요. 네. 저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벤처를 창업해서 친구들하고 회사를 차린 적도 있었고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 바가 있고요. 네. 그 후에 저희는 특허에 대해서 이제 매력을 느껴서 특허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특허청에 들어가서 특허 심사와 특허법 개정 업무를 한 5년 정도 수행을 하면서 네. 스타트업이 겪는 수많은 분쟁과 어려움을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 발전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기술을 다루는 소송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특허 전문 변호사는 법률가이기보다는 기술가여야 된다는 생각이 요새 최근에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길을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좀 경험을 해보셔서 그런지 이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를 하실 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네. 출연하신 소감 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타트업 분들이 이번 방송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서 시장에 연착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진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그 오성환 변호사님 이렇게 스타트업을 도와주고 응원해 주시는 분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스타트업을 응원하고 함께 돕고 서로 돕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 그리고 법무법인 바른의 오성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